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이고 곧 출근을 합니다. 오랜만에 승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2탄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카타르 항공은 기내가 춥습니다. 재작년에 진해연가요를 타고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기내가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따뜻하다 못해 좀 더웠어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국내 항공사를 탔 때마다 느낀 게 기내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카타르 항공은 기내가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평균 22도에서 23도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저희 한국인 분들은 굉장히 좀 춥다고 많이 하시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승객분들도 춥다고 좀 담요를 더 달라고 하시거나 따뜻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에 한번 사무장님한테 왜 기내 온도를 이렇게 춥게 설정해 놓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말로는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해 놓으면 술 드시고 기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춥게 해놓는 게 차라리 낫다고, 담요 더 갖다 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플러스로 온도를 조금 차갑게 해야지 승객분들이 잘 주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추위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겉옷을 꼭 챙겨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끔 저희가 담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웬만하면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담요가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석이거나 하면은 좀 엑스트라 블랭킷이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겉옷을 들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카타르 항공은 서비스하는 주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거든요. 마실 수 있는 주류가 엄청 많으니까. 주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는 주류 서비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술은 적당히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카타르 항공은 국내 항공사랑 다르게 뭐 술 3잔 마셨다고 그 이상 안 드린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승객분들의 이제 태도라든지 상태를 확인하고 술을 더 드릴지 말지 슈퍼바이저한테 인포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인데,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라는 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내는 기압 때문에 그라운드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취해요. 평소에 내가 주량이 맥주 2잔이라면 맥주 1잔만 마시고도 취할 수 있는 게 기내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적게 천천히 드십시오. 드시더라도 저희 뭐 주스도 5가지나 되고 드릴 수 있는 소프트드링크도 많고 물도 원하는 대로 다 드리니까 물도 같이 많이 드시고 주스도 같이 많이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 인천 비행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절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도하에서 인천으로 돌아갈 때 여행을 마치시고 피곤한 상태에서 좀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몸은 이렇게 피곤한데 또 기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술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다 드릴 수 있으나 꼭 조절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성인이잖아요.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겠죠? 첫 번째, 기내가 춥다고 했잖아요. 체하시는 한국인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만 해도 기내가 추워서 찬 거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추울 때 잘 체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기내에서 웬만하면 차가운 거 안 먹고 항상 따뜻한 물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체했으니까 그냥 좀 토하거나 아니면은 소화제 먹고 끝난다. 이렇게 해서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기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체한 느낌이 그라운드에서랑 좀 달라요. 더 많이 아픕니다.
작년에 어떤 비행에서도 한국분이셨는데 기내식 먹고 술 드시고 이러다가 체하셨는데 그냥 소화제 먹고 끝날 경우가 아니라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로 산소통 갖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같았으면은 숨쉬기가 왜 힘들지? 그냥 체한 건데?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기내에서는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 수가 있고 머리가 평소보다 엄청 아플 수가 있고 토하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기내 춥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추운 환경에서 술을 드시면 조금 더 잘 체할 수밖에 없겠죠. 적당히 드시라고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본인만 괜찮다면 나는 진짜 잘 안 체해, 진짜 건강해, 그리고 취하지도 않아 하면 저희는 진짜 달라는 대로 다 서비스합니다. 저 당장 오클랜드 비행에서 올 때도 한 승객분한테 맥주 한 10잔 드렸어요. 물론 슈퍼바이저한테 인포는 드렸지만 계속 드렸던 이유는 승객분께서 너무나 멀쩡하셨습니다. 랜딩할 때까지. 취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중간에 한번 주무시고 밥도 잘 드셨고 아프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자기만 괜찮으면 저희 항공사는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드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월급에서 까는 것도 아닌데 들 수도 있지 진짜. 그렇지만 제 경험상 술 드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그냥 술 한잔 하고 비행이 기니까 자고 싶다고. 술 먹으면 잠 다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차를 한 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오버헤드빈 있죠? 저희 머리 위 선반 짐 놓는 곳. 거기는 저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30A 자리입니다. 그럼 제 옆에 30B도 있고 30C도 있겠죠? 제 머리 위의 선반은 30A, B, C를 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31A, B, C랑도 함께 나누어서 쉐어해서 써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왔다고 해서 짐을 막 다 넣으면은 뒤에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겠죠. 제 옆사람, 뒷사람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큰 짐 먼저 넣어주시고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서 뒷정리를 해요. 어느 정도 다 어레인지 정리를 합니다. 문을 잘 닫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람 수가 제한되어 있고 승객 수는 보통 300명이 넘기 때문에 먼저 승객분들께서 뒷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짐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짐 정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짐이 너무 많아서 짐 넣을 곳이 없어서 뭐 오프로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막 보딩이 끝났는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일은 딜레이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딜레이 되면 싫으시죠? 저희도 싫어요. 근데 보통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이유는 짐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80% 이상은 짐 때문에 딜레이가 돼요. 보딩할 때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짐 정리 도와드리거든요. 그거 다 딜레이 되기 싫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는 이유는 이거 열심히 안 도와드리면 나중에 짐 때문에 딜레이 되니까 물론 저희 승무원이 도와드릴 거지만 뒷사람을 배려해서 그리고 딜레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먼저 정리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버헤드빈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늦게 와서 자리 넣을 곳이 없다면 짐을 앞쪽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뒤쪽에 넣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로드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호주 비행인가 미국 비행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약간 늦게 오셨고 짐이 되게 많으셨어요. 캐리어가 3개가 있었어요. 캐리어 3개, 배낭 2개가 있었는데
그분 머리 위에 짐 놓을 것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찾다가 비즈니스 클래스에 넣기로 했습니다. 저희 규정상 비즈니스 클래스에 짐을 넣을 수는 있지만 비행 중에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가실 수 없어요. 비행기 뜨기 전에 필요한 짐을 꺼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밖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에다가 짐을 넣으셔야 하고 비행 중에 여기 오실 수 없으니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빼달라.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 싫으신 거예요. 왜냐면 비행 중에 필요한 짐 계속 꺼냈다 뺐다 하고 싶은데 뭐 어떠해. 저희도 웬만하면은 그분 머리 위에다가 짐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자리가 없는 걸. 계속 컴플레인을 하시길래 그때 이미 보딩이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정색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짐을 놓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객님 짐을 오프로드 시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제 짐 오프로드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 딜레이 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딜레이 됩니다. 아니면 카고에 넣어야 되니까 카고로 오프로드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에 짐 넣으실까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알겠다 하고 필요한 짐 빼서 넣으시고 잘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해드리는 건 전혀 없어요. 특히 카타르 항공만큼 승무원한테 잘하는 항공사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웬만하면 노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네 번째, 여러분 저희 에어 쿠션 안 됩니다. 에어 쿠션 아시죠? 그 다리 저리니까 그 바람 넣어가지고 다리 올릴 수 있는 그 에어 쿠션 있잖아요. 저희 그거 사용 안 돼요. 저 이거 가지고 몇 번 고객님이랑 싸운 적이 있는데 저희 그거 사용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뭐다? 세이프티 리즌입니다. 세이프티 때문에 안 돼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비상 상황에 탈출을 해야 합니다. 30C에서 에어 쿠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급하게 탁 비상 착륙을 해야 돼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에어백 때문에 30알파, 30B에 있던 승객분이 탈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에어 쿠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작은 짐은 좌석 밑에 넣어도 된다고 하지만 캐리어 같은 큰 짐은 다리 앞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에 에어 쿠션 쓰고 싶은 마음 너무나 잘 알겠지만 안 된다는 점. 이거는 아무리 싸우고 회사한테 컴플레인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릴스 이런 데 보면은 그 에어 쿠션 들고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최대한 편하게 비행하는 법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항공사에서 에어 쿠션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타셨는지 그리고 어떤 항공사가 그걸 허락해 줬는지 좀 신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타르 항공은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 되는 이유는 저희 세이프티 강사님한테 받은 대답입니다. 가끔 승무원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이번만 되게 해드리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래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어 쿠션 안 돼요.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바닥에 누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아요. 바닥에 누워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바닥 더러워요. 바닥에 눕지 마세요. 그리고 더러운 거랑 별개로 위험합니다. 비행 길고 힘드시죠? 자리에 앉아서 다리 많이 저리시죠? 그래도 바닥에 누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애들 바닥에 눕히면 안 됩니다. 그 emergency exit 옆에 그 가운데에 있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바닥에 애들 눕히시면 안 돼요. 그 때문에 safety reason입니다. 다시 한번 비상 상황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빨리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위험합니다.
저희 웬만하면 비행이 길면은 서비스가 끝나고 승객분들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불 꺼놓거든요. 지나가던 승객분이 밟으실 수도 있어요. 밟았다고 싸우실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되게 이 여러모로 위험하기 때문에 바닥에 눕지 말라고 정말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생각보다 바닥에 누우시는 분이 놀랍게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카타르항공 승무원은 업그레이드 못 시켜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보니까 생각보다 좌석도 좁고 좌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비즈니스에 자리 있냐, 업그레이드 가능하냐, 돈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해드립니다.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돈을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저희 면세 서비스도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라운드 스태프 불러주세요. 저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라운드 스태프를 불러도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혹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코노미가 오버북이 나서 승객분들 몇 명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만 되지. 근데 이코노미에 자리가 많다면 안 시켜드리겠죠? 그리고 그건 저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승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 해드리는 게 만약에 된다면 그게 뭐 어렵겠어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못 해드립니다.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 내겠다. 업그레이드 시켜달라. 나 여기 자리 마음에 안 든다. 앞에 자리 있냐 하시는 분들이 저 진짜 한 10번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하셨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카타르항공은 승무원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코노미로 예약하셨는데 막판에 비즈니스로 승급을 원하신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직 저희 기내로 불러드려도 그 지상직도 못 해드려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의 권한 밖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인펜트 있죠? 영유아 2살까지 인펜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인펜트들은 돈도 안 내요. 너무 애기니까. 인펜트는 2살까지예요, 여러분. 그 말인 즉슨 2살이 넘어서 티켓 발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애가 아무리 작고 애가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저희 그러라고 표도 줬죠. 엄마 품이 아니라 아빠 품이 아니라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 테이크오프 할 때, 랜딩 할 때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For your safety.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기 관련해서 하나 더. 저희 영유아까지는 베이비 베스넷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 애기 요람? 비행이 길면은 엄마들이 애기들 안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 베스넷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를 눕힐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베이비 베스넷이 애기보다 작다면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11kg 이상이라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눕혔을 때 아이의 다리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온다면 아이가 11kg 이상이라면 저희는 베이비 베스넷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하실 수 없어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고 저희 그래 애기 눕히면 지퍼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의 다리가 삐져나오면 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베스넷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하신다면 저희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는 무조건 아이를 다시 안아서 안전벨트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기 이게 이제 잠들었는데 좀 이따 하면 안 돼요? 애기 지금 깨우기 싫은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애기 막 울다가 이제서야 잠들었는데 이해해요.
근데 이게 저희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기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켜지는 이유는 난기류 때문이고, 그 난기류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냥 덜컹덜컹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위아래로 정말 점프하듯이 큰 경우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베이비 베스트에서 빼지 않으면 아이가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너무 이해합니다만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는 이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을 다 했는데 아직 말씀드릴 2가지가 남아서 2가지 후딱 말씀드리고 출근 준비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 개인 상비약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물론 저희는 3가지 키트가 있어요. 정말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키트가 있고 간단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복통이라든지 약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승무원이 되기 전부터 비행할 때 개인 상비약을 들고 다녔거든요. 자신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고 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설사할 때 먹는 약, 하물며 소화제라도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비상상비약은 여행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피로펜이라는 두통약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브로펜이나 타이레놀 250g을 먹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피로펜은 한 알에 500g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먹는 약보다 함유량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 상비약 가지고 다니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상비약 중에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는 그 활명수 짜먹는 활명수 진짜 강추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2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기내 춥고 잘 체한다. 또 사람이 피곤하면 더 잘 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말 효과가 좋은 게 짜먹는 활명수입니다. 짜먹는 활명수 드시고 따뜻한 물 계속 마셔주시면 확실히 체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아요. 갑자기 체한 친구가 있을 때 또는 제가 체했을 때도 먹고 있습니다. 활명수 진짜 추천드리고요. 활명수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그런 개인 상비약 들고 다니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밥 시간에 승객분들 깨웁니다. 이게 항공사마다 좀 규정이 많이 다른데 저희는 밥 시간에 승객분들 무조건 다 깨웁니다. 곤히 주무시는데 이렇게 막 깨우면 짜증 나시죠? 저희한테 짜증내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저희도 깨우기 싫어요. 진짜 딱 깊게 잠드셨는데 이렇게 막 깨우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무조건 깨워야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카타르 항공을 이용했는데 밥 시간대 방해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쭉 자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승무원 분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깨우지 않고 넘어갈 거고요. 또는 어떤 승무원이 나를 서비스하는지 모르겠다, 꼭 승무원한테 말도 걸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작은 포스트잇에 D&D라고 적어놓고 화면에 붙여 놓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보고 지나갑니다. 깨워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깨우기 싫은데 규정상 이렇게 살살 깨워서 식사 제공을 해드려야 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식사 서비스 때만 깨우는 거지 음료라든지 샌드위치 서비스 때는 저희 깨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승객분들께서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승무원 되기 전에 몰랐어요. 오늘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전 관련 얘기는 승객분들께서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저희가 아는 이유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탔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승객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승객분들이 싫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조금 안전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네요.
제가 말씀드린 안전 관련된 항목은 카타르 항공의 안전 규정이에요. 그래서 항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화장도 다 끝났고 이제 짐을 좀 싸고 출근을 해봐야겠어요. 모쪼록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출근해 보겠습니다. 안녕.